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1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요. 얼마 전에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제 분석 영상을 좀 계속 남겨드렸습니다. 카카오도 쭉 얘기 드렸고요. 지금 시장의 어떤 특징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해 드렸는데, 우선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시장의 유동성, 어떤 수급 현황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공매도, 헤지펀드 자금 운용책들이 대부분 자기네들이 보유한 그동안 많이 샀던 종목들의 관리, 주가 관리 위주로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서 JYP라든지 최근에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은 계속 신고가를 만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죠. 2차전지 쪽이라든지. 그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계속 컨트롤을 하면서 마치 이제 통정 매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현대로템 이런 것들. 반면 이제 2차전지 에코프로도 거의 그렇게 봐야 되겠죠. 말로는 개인이 샀다고는 하는데 실적으로는 개인들이 주가를 컨트롤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은 좀 예사롭지 않죠. 어느 정도 자금력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를 컨트롤한 느낌이 나는 그렇죠. 라더기안이 한 것과 크게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의 차트입니다. 천국의 계단 차트. 반면 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옥의 계단이죠. 공매도입니다. 계속 공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끝도 없이. 공매도도 나오고 시장에서도 또 매도가 나오고 장중 매도가 일단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3일 연속 대량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온 거죠. 그렇죠. 카카오도 지금 외국인 순매도가 지금 며칠째입니까? 계속 10%가 그냥 내려앉아 버렸거든요. 주시장도 괜찮고 흐름도 괜찮은데 기관 외국인 동반 계속 이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수급적으로 내 살을 깎아서 성형수술 하듯이 엉덩이 살을 깎아서 얼굴에 붙이는 결국 제로섬 게임인 거죠. 지금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올라가든지 다 떨어지든지 이런 이제 시황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다 좋으면 우리도 같이 좋아지고 다 나빠지면 다 나빠지고 이런 상황인데 글로벌 증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지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물고 뜯고 난리가 난 거죠. 너르기 위해서는 하나를 죽이고 하나를 살리는, 하나를 깎아서 팔아서 얘를 사는 그런 구조다. 그렇다 보니 이제 답이 안 나온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너 아직도 손절 안 했어? 야 빨리 손절해라고 계속 운용력 상급자들이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안 된다니까. 지금은 이 시장 그런 시장이 아니야. 니프티 BPT 시장이야. 딱 10개, 20개, 100개, 50개 요거 빼고는 안 올라가. 요거만 계속 사. 이런 식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모델 포트폴리오만 계속 사 올리는 거죠. 그게 맞든 틀리든 이슈가 괜찮잖아. 거리가 있잖아.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전략 가능하잖아. 앞으로 성장하잖아. 성장 스토리 있잖아. 스토리 없는 애들 다 정리해. 지금 앞으로 안 될 것 같은 거 다 계속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나쁜지 안 나쁜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 제일재단 같은 경우도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얘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냐. 주가가 지금 2022년, 2023년 영업이익이 10% 빠지는데 주가는 한 20-30%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고점 대비 36%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주식시장에 지금 제일재단 성장 스토리 있어? 없으면 깎아. 다 깎아서 성장 스토리 있는 쪽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코로나 때는 간편식. 근데 지금 간편식 먹니? 안 먹잖아. 깎아. 이런 깎아. 이제 영원히 이제 어디까지 깎이는지 모르죠. 그러면 JYP는 이걸 사면 뭔가 앞으로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 있는가? 없어요. 근데도 사. 일단 사. 일단 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단 사. 계속 사버리는 거죠. 오늘도 떨어지면 사. 그렇게 이제 주가가 완전히 양극화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고가 나는 종목, 신저가 나는 종목이 완전히 이제 차별화되는 거죠.
이 현상이 지금 뭐 2023년에 어떤 가장 큰 화두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계속 방송에서 얘기 드리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얘네들이 그렇게 지금 마음 먹고 하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도 투기 일단은 나오긴 나왔는데 이 투기 이제 일목경영표 그 다음에 이평선이 다 밀집되면서 오밀조밀하게 모였다가 한번 투매를 또 유도하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코멘트 드렸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 번에 뭐 매수를 하거나 집중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족명이나 뭐 내 계좌에서 또 다른 계좌를 하나 열어서 조금씩 다음 뭐 이번 달 조금 다음 달 조금 아니면 돈을 좀 모아놨다가 조금씩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제 지금 현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닥을 어떻게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어떤 뭐 오실레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점검 도구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안타깝지만 지금 카카오도 마찬가지겠지만 17만 7천 3천에 산 사람이 지금 5만 원 되면 70%지만 불과 얼마죠? 이때는 작년에 사신 분도 10만에 사신 분도 반토막. 그러니까 70% 마이너스 난 분과 50% 마이너스 난 분의 어떤 느낌이 실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생각보다 이게 지금 벌써 네이버도 뭐 25만 원 사신 분들이 지금 벌써 얼마죠? 여기 볼까요? 45만 원. 네,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이 무서운 게 45만 원에 사신 분이 지금 마이너스 60%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30만 원에 사신 분들, 45만 원 대비 좀 싸게 샀다고 30만 원, 25만 원 싸게 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불과 25만 원 산 사람도 지금 30%, 28만 원 30%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이 손실의 폭이 확 커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도 20만 원 샀는데 했는데 이거 15만 원 무너지면 거의 30% 그냥 날라가거든요. 또 주식이. 카카오도 지금 5만 원에 샀는데 뭐 4만 원, 3만 원 돼버리면 또 30% 그냥 날라가 버립니다. 야, 이게 좀 안 믿어지시겠지만 지금 5만 원인데 4만 6천 원 저점이 붕괴되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주식이 무서운 게. 그거는 뭐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그냥 시장에서 주식을 던져버리면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웬만해서는 주식을 대부분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들 잘 안 사죠. 예, 잘 안 삽니다. 차트가 망가질 때는 잘 안 사고 그냥 쳐다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하락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뭐 망하는 건가? 뭐 이 회사들이 이제 없어지는 건가? 업황이 끝이 나는 건가? 쭉 이제 봤는데 최근 나온 보고서는 보면 또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이버 AI 모델 등장에 따른 점유율 지각 변동 우려에도 검색 엔진 시장 방어 기능 판단, 자체 AI 모델, 국내 유저 테크, 데이터, 기존 사업 연계 AI 생태 구축, 하이퍼 클로버 X, 장기적 기존 사업과 연계 수익 모델 발전하며 주가 우상 연기돼 이렇게 했는데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네, 걱정인 거죠. 네이버 지금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높은 SA 위주의 광고 매출 지속 성장, 커머스 수수료 인상 예상, 그린 포슈마크 등의 리커머스 사업 성장, 당초 계획보다 빠른 수익화, 긍정적 모멘텀 풍부하다는데 뭐 긍정적인 모멘텀은 풍부한데 주가는 맨날 떨어지는 거죠. 카카오 목표가치 67,000원, 카카오톡의 친구 탭, 오픈 채팅의 개편으로 광고 커머스 매출 성장 도모. 다만 DA 중심 광고 매출 구조로 인한 유의미한 매출 성장을 위해서는 경기 회복이 동반되어야 함. 경기 회복은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보면 실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는데 주가는 지금 뭐 거의 망할 것 같이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있는 거죠. 왜? 미국 증시도 올랐고 나스닥도 신고가고 뭐 글로벌 증시가 다 괜찮은데 우리나라 증시도 뭐 2,600으로 반등을 한 것 같은데 카카오는 뭐 거의 신저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이버도 신저가 부근에서 뭐 15만 원 대비해서 뭐 19만 원이니까 한 20% 좀 위에 있지만 차트상 봤을 때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국면인 거거든요. 외국 기업들도 보시다시피 나스닥 종목들 시가총액에서 애플 뭐 거의 신고가 갔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구글 다 올라왔잖아요. 아마존닷컴
엔비디아, 뭐 엔비디아는 신작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네이버와 카카오만 이렇게 가느냐인 거죠. 외국인들도 안 사지. 우리 국내 주식시장도 애매하지.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죠.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난 잘생긴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나를 계속 못생겼다고 하는 건지. 난 괜찮은데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대시만 하면 이렇게 까이는 거지. 난 성격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직장도 빵빵하고 모든 것이 좋은데 왜 나는 계속 소외되느냐 이건 거죠. 지금 소외감에 대한 어떤 충격이 굉장히 클 거다. 보시면 뭐 메타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고충을 받고 있을 것이다. 예, 그렇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순간 보고 있는 분들은 다 그렇죠.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고 불안한 거거든요. 이게 가야 될 때 안 가면 불안하거든요. 주식 시장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네. 그러면 이상하네 처음에 생각하는데 또 시장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미처전지 뭐 저쪽 엔터 쪽 그 다음에 반도체 쪽 반등 빵 나옵니다. 내일. 근데 내일도 안 내일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19만 원에서 가격이 안 움직이네. 5만 원에서 가격이 안 움직이네. 일주일 내내 코스피는 2,700 돌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 제자리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는 조금만 조정받아도 또 신저가 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늘 계속 얘기 드리지만 문제는 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패턴입니다. 얘들의 어떤 뷰 자체가 이쪽에서 계속 깎는 제살을 깎아서 자꾸 엉덩이 살을 깎아서 코에 붙이는 코만 자꾸 커지는 피노키오가 되는 그런 양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결정짓는 그룹이 그냥 그들이 업황이나 이런 것들 뭐 전체적인 상황 어떤 근본 아니면 모멘텀 명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딱히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보고서들 보더라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이거를 뭐 급격히 영업이익이 뭐 급격히 좋아지도록 이제 만들어낸다거나 뭐 이런 모습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이쪽 그룹에서는 이제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거죠. 이 보고서가 66페이지입니다. 내용도 엄청 많아요. 이제 AI 뭐 친구탭 뭐 계속 좋다는 얘기를 66페이지짜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AI 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맞는 얘기죠. 이제 로봇 시대 앞으로 플랫폼이 굉장히 급격히 성장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결국 우리나라 로봇 쪽도 지금 근데 또 동반해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갑자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좀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로봇 쪽도 SPG 한번 투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살아나면서 테슬라가 살아나면서 이제 로봇 쪽이 주춤, 반도체도 주춤. 근데 보면 2차 전지 삼성전자는 지금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2분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로 괜찮을 거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그래,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그동안 계속 꾸준히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버텨주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양상을 보이는 거죠. 예. 레인보우도 계속 깎았죠. 예. SPG,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사니까 퍼센테이지가 좀 덜 빠지는 거죠. 다른 종목 비해서. 예. 카카오 이렇게 이제 기관 외국인 동반해서 네이버 깎아버리는 거죠. 계속 깎고 있는. 그래서 이 현상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성장 쪽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어떤 트렌드를 획기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이슈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이슈가 소원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 업종들이 지금 많이 있죠. 뭐 제약도 그렇고 바이오 쪽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도찐 개찐입니다. 보시면 계속 팔거든요. 예. 도대체 이유가 없는 거죠. 어디서 근원을 찾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안 되는 쪽은 계속 지금 깎이고 있고 되는 쪽은 계속 코가 커지고 있고 완전히 불균형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이제 공모펀드 시장인데요. 결국에는 우리 어떤 경제의 가장 큰 핵심인 어떤 경기, 이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미국 경기도 살아나고 우리 경기도 살아나면서 어떤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진 것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이 이제 좀 이제 진정되고 다시 이제 경기를 살리자, 금리를 인하하는, 다시 또 돈을 좀 풀자, 너무 지금 팍팍하다, 힘들다, 그러면서 돈이 좀 풀리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좀 들어오고 눈먼 돈이 좀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국면이 와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눈먼 돈들이 다 은행 쪽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딱 한계가 있는, 한도가 있는, 캐파가 정해져 있는 100억 한도짜리 주식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일어나다 보니까 안 되는 쪽 80%를 버리고 되는 거 20%만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주식시장 오늘도 움직이는 종목의 합이 코스피도 200개가 올라오고 600, 700개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합치면 그러면 7대2죠. 그러니까 한 70%는 떨어지고 20%는 계속 올라가고 이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현상이 좀 마무리되려면 결국에는 어떤 경기의 변화, 그다음에 유동성의 어떤 확대, 금리 인하, 중국 경기 반등, 미중 관계 회복, 우리나라 한중 관계도 또 회복돼야 되겠죠.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테마, 어떤 업종이 또 다시 나와야 된다. 2차전지가 죽어야 됩니다. 또 2차전지 쪽으로 돈이 또 너무 많이 쏠렸죠. 1차전지가 좀 깎여 나가고 그 컸던 코를 좀 깎고 그 코에 있는 돈을 다시 좀 시장 전반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와야 되는데 좀치에 나올 것 같죠. 2차전지 쪽에 거의 안 깎이네요. 로봇 쪽이 조금 깎였는데 로봇은 워낙 시가총액이 작고요. 반도체 쪽 삼성전자가 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깎여야 되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깎일 모양이 아닙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는 떨어지는데 오늘 좀 사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장이 조정받고 나면 반도체가 또 랠리가 이어지고 그러면 결국 시장은 계속 불균형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죽었다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네이버 카카오는 힘들지만 자기 계좌로 계속 추가 매수하는 거는 그냥 계속 힘들 겁니다. 계속 특별히 주가가 반등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올라가더라도 좀 깎일 수 있고 또 좀 반등 나오면 또 눌릴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늘 얘기 드리지만 자기 계좌에 물 타지 마라. 물은 타지 마라. 그냥 만약에 살 거라도 다른 계좌를 열어가지고 수익 나면 또 수익 실현해 나가면서 아니면 뭐 완전히 자녀 명의나 타인 친인척 명의로 해가지고 친인척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또 계속 자녀 명의가 제일 만만하죠. 자녀 명의라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물려줘라. 그럼 네이버 카카오는 어차피 AI가 터지면 나중에 결국 삼성전자 로봇 이런 것 쪽이 다 터지고 나면 그 핵심은 네이버 카카오 AI 쪽이 될 거니까요. 그러면 어느 순간 2배, 3배, 10배 수익이 나 있는 자녀분들이 그거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2, 3년 정도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조금씩 이게 답이다. 지금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버리면 멘탈도 관리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네이버 카카오를 매수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 손절한 종목을 다시 재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손절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도 있고 불안감, 내 판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하는 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19만원에 손절해가지고 18만원에 사야지 이런 매매는 거의 불가능한 매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격의 하락 바닥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측정기가 없다.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 주식시장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측정하려고 하지만 바닥이 어디예요? 물어보지 마십시오. 바닥을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계속 그냥 바닥이 어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의 가치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 앞으로 우리 산업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의 산업의 방향은 우상향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거꾸로 계속 바닥을 가고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로 향하고 있는 거를 계속 물 타지 말고 분할로 조금씩 텀을 주고 뭐 3개월에 6개월 한 번씩 조금씩, 그 다음에 그 조금씩도 계좌를 새로 명의를 더 트든지 자녀 명의든 좀 장기 롱텀으로 볼 수 있는 계좌를 열어서 조금씩 예.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도 멘탈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예. 어차피 뭐 주식은 주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계속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일상에 묻어 두시면 안 돼. 지금도 네이버 카카오 주가를 이렇게 보면서 아씨 미치겠네, 열받네. 직장인들이 뭐 가정주부 혹은 뭐 부모님들 뭐 우리 국민주니까 다 샀겠죠. 근데 이 감정을 직장 생활에 어떤 연결을 시키면 안 됩니다. 가정 생활에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왜 네이버 사라고 있어? 너 이렇게 배우자한테 뭐 화풀이 한다든지, 뭐 자녀에게 왜 숙제 안 했어? 엉뚱한 쪽에서 화가 터질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부하 직원한테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웃기죠? 그게 나옵니다. 예. 그냥 짜증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짜증이 어디론가는 풀려 나가야 되는데 그게 감정적으로 이쪽 저쪽으로 가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그거를 이제 풀어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뭐 운동이라든지 뭐 산책이라든지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이러면 뭐 도파민도 분비되고 뭐 엔돌핀도 분비되고 뭔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아드레날린도 막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 스트레스가 개인적으로 안고 가면 절대 안 되고요. 내 스스로 풀 수 있는 그쪽 창구로 나가야 됩니다. 그걸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쟤 왜 저래?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주식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망가지는, 그렇게 잘못되면 병으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주식입니다. 얘들 망가졌네, 반토막 났네, 그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가치를 믿고 기다려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이제 이런 리포트도 읽어보고 본질적인 가치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회사가 나쁘지 않은데 외국인들이 계속 공매도 치고 순매도 하고 있네, 시장이 뭔가 불균형이네, 탓을 얘네들로 돌려야 됩니다. 얘네들이 잘못된 거예요. 얘놈들이 문제입니다. 모든 탓을 이놈들한테 다 돌려셔야 돼요. 내가 멍청해서 아닙니다. 난 잘 투자했어요. 우리 뭐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지금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굉장히 악질적인 그런 놈들이다. 놈들을 타파해야 된다 라고 자꾸 생각하고 풀고 운동하고 넘어가고 시간 보내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무덤덤해집니다. 어차피 뭐 마이너스 30%나 마이너스 40%나 마이너스 50%나 다 거기서 거의.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제 투자에서 성공하는 거죠 나중에. 근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아이씨 하면서 다 손절해버리고 다 나가버리고 또 난 거 또 이상한 급등주 또 샀다가 JYP 급등인 거 사서 또 마이너스 30% 나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급등인 거 또 샀다가 또 마이너스 30% 이러면 이제 계좌 다 박살나고 1억이 빵이 되는 거죠. 그럼 뭐 빚 내가지고 또 투자했는데 아이고 이제 안 되겠네 하고 이제 한강 가는 거죠. 그러면 빚더미 안게 되고 이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안 되면 어쨌든 꼬인 매듭은 하나씩 풀어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 막 승질내고 화내고 막 던지고 해봤자 안 풀려요. 하나씩 차근차근. 오늘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